명심보감 구화 존심편입니다. 1부는 마음 챙김과 주의 설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할 질문은 현대인이 가장 잃어버린 하나의 능력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주의력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다음 50분 동안 3가지 확실한 보상을 가져가시게 됩니다. 첫째, 산만한 일상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유지하는 구체적 기술을 체득합니다. 둘째, 정보 과부하 시대에 선택적 주의력을 설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셋째, 멀티태스킹 환경에서도 깊은 집중을 되찾는 실용적 방법론을 습득합니다. 명심보감의 존심편은 마음을 보존한다는 뜻입니다. 존자는 지키고 간직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정기편이 자신을 바로잡는 것이었다면 존심편은 바로잡은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600년 전 조선의 선비들은 하루 종일 마음을 챙기는 훈련을 했습니다. 현대 마음 챙김 명상이 유행하기 훨씬 전부터 동양에는 체계적인 마음 관리 기술이 있었습니다. 원문군 마음의 본질과 챙김 1조 욕승인자 필선자승 욕론인자 필선자론 남을 이기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자신을 이기고 남을 논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먼저 자신을 논해야 한다. 존심편의 첫 구절은 타인 지향에서 자기 지향으로의 전환을 강조합니다. 자승은 내적 통제를 의미하고 자로는 자기 성찰을 뜻합니다. 현대 직장 환경에서 이 원리는 매우 실용적입니다. 한 IT 기업 팀장이 있었습니다. 팀원들의 실수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회의 때마다 지적하고 비난했습니다. 팀 분위기가 나빠지고 이직률이 높아졌습니다. 욕승인자 필선자승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을 돌아봤습니다. 자신도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6개월간 자기 개선에 집중했습니다. 팀원 비판이 줄고 격려가 늘어났습니다. 1년 후 팀 성과가 업계 1위가 되었습니다. 마음 챙김의 첫 번째 원리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2조 심정자연양 성정보리생 마음이 고요하면 자연이 시원하고 성품이 정해지면 깨달음이 생긴다. 심정은 내적 평온을 의미합니다. 자연양은 외부 환경에 좌우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불교 용어인 보리가 들어갔지만 핵심은 고요함에서 나오는 통찰력입니다. 한 변호사의 경험이 이를 보여줍니다. 복잡한 소송 사건을 맡았습니다. 판례를 아무리 뒤져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심정자연양을 실천해 봤습니다. 일주일간 아침마다 10분 명상을 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였습니다. 판례를 다른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법리를 발견해 승소했습니다. 고요함이 창의성을 만든 경우입니다. 마음 챙김의 두 번째 원리는 고요함이 통찰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3조 수구여병 방이여성 입을 지키기를 병과 같이 하고 뜻을 맡기를 성과 같이 하라. 수구는 언어 통제를, 방위는 의도 관리를 강조합니다. 병과 성은 외부 침입을 막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도 적극적 방어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한 대기업 임원의 실천 사례입니다. 경쟁사 정보를 얻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비윤리적 방법이었지만 회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순간 유혹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방위어성을 떠올렸습니다. 그 생각 자체를 차단했습니다.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다라고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대신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3년 후 업계 최고 평판을 얻었습니다. 마음 챙김의 세 번째 원리는 유혹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어 시스템입니다. 원문군 주의력 설계의 방법 4조 전심여일물 공내현 마음을 한 가지 일에 전념하면 공이 드러난다. 전심은 집중력을 의미합니다. 여일물은 하나의 대상만을 다루는 것입니다. 멀티태스킹의 환상을 깨고 싱글태스킹의 위력을 강조합니다. 현대 생산성 연구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한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5개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효율적이라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것이 지연되었습니다. 품질도 낮았습니다. 전심여일물을 적용했습니다. 한 번에 하나의 프로젝트만 집중했습니다. 완료 후 다음 것을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완성 속도가 2배 빨라졌습니다. 고객 만족도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주의력 설계의 첫 번째 방법은 의도적 싱글태스킹입니다. 5조 염유이로지선 길신수지 생각에 한 터럭만큼의 선이 있어도 길한 신이 따른다. 염은 순간순간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이로는 매우 작은 단위입니다. 작은 선한 생각도 긍정적 결과를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생각만으로 무슨 변화가 있나요? 행동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이 강조하는 것은 순서입니다.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생각의 질이 행동의 질을 결정합니다. 한 중학교 교사의 경험입니다. 문제 학생을 볼 때마다 부정적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또 말썽을 부리겠지, 저 아이는 안 변해 같은 생각이 자동적이었습니다. 염유이로지선을 실천했습니다. 그 학생을 볼 때마다 의도적으로 긍정적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아이도 잘하고 싶어 할 거야. 오늘은 뭔가 달라질 수 있어 같은 생각을 심었습니다. 6개월 후 실제로 그 학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사의 기대가 학생을 바꾼 피그말리온 효과였습니다. 주의력 설계의 두 번째 방법은 의도적 긍정 생각 주입입니다. 6조 심정이유신수 마음이 바른 후에 몸이 닦인다. 이것은 대학에서 나온 수신제가치 국평천하의 첫 단계입니다. 심정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는 강조입니다. 한 운동선수의 사례가 이를 보여줍니다. 국가대표 선발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체력 훈련은 완벽했지만 불안감이 컸습니다. 심정이유 신수를 깨달았습니다. 먼저 마음을 바로 잡았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준비했다. 결과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가짐을 확립했습니다. 경기 당일 몸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긴장 없이 실력을 발휘해 선발되었습니다. 주의력 설계의 세 번째 방법은 마음-몸 정렬입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핵심은 두 개의 층위입니다. 마음 챙김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집중하고 고요함에서 통찰을 얻으며 유혹을 사전에 차단하는 적극적 방어였습니다. 주의력 설계는 한 번에 하나에만 집중하고 의도적으로 긍정 생각을 주입하며 마음과 몸을 정렬시키는 통합적 접근이었습니다. 이 두 축이 만나면 산만한 현대 환경에서도 깊은 집중을 유지하는 시스템이 완성됩니다. 원문군 통합과 심화
통합조목, 한사존기성, 사악함을 막고 그 성실함을 보존한다. 이것은 주역에서 나온 구절로 존심의 핵심 방법론입니다. 한사는 부정적 요소 차단을, 존성은 긍정적 본질 보존을 의미합니다. 방어와 보존의 이중 전략입니다. 한 스타트업 CEO의 실천법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모든 제안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이것도 해보자, 저것도 괜찮겠다며 사업 영역을 무분별하게 확장했습니다. 회사는 방향을 잃었습니다. 한사존기성을 적용했습니다. 핵심 가치와 무관한 제안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창업 때의 초심을 매일 되새겼습니다. 3년 후 한 분야 전문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심화조목, 신부재연, 시의불견, 청의불문, 시기부지기미. 마음이 여기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이것은 대학에서 나온 주의력의 본질을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물리적 존재와 정신적 존재의 분리를 경고합니다. 하지만 현대 생활에서 항상 100% 집중은 불가능하지 않나요? 라는 현실적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완벽한 집중은 어렵습니다. 명심보감이 제시하는 것은 중요한 순간의 온전한 현존입니다. 모든 순간이 아니라 결정적 순간에 마음을 온전히 두라는 것입니다. 한 외과 의사의 적용 사례입니다. 수술 중에는 100%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식사나 휴식 시간에는 완전히 놓았습니다. 일과 휴식의 경계를 명확히 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만 심재원을 실천한 것입니다. 10년간 무사고 수술 기록을 달성했습니다. 응용 조목, 무리악 소이위지, 무리선 소이불위. 악이 작다고 행하지 말고 선이 작다고 행하지 않음이 없게 하라. 이것은 삼국지에서 유비가 아들에게 남긴 유언입니다. 작은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한 회계사의 일상 실천입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정확히 처리했습니다. 10원 단위까지 맞췄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20년간 단 한 번도 오류가 없었습니다. 업계 최고 신뢰도를 얻었습니다. 무리악소 이위지의 실제 작동입니다. 명심보감의 존심 사상은 현대 주의력 과학과 마음챙김 연구의 핵심 발견들과 놀라운 일치를 보입니다. 하버드 심리학자 엘렌 랭거의 마음챙김 연구가 심정자연량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현재 순간에 의식을 두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창의성이 향상된다는 실험 결과입니다. 마음챙김 그룹이 일반 그룹보다 문제 해결력이 37% 높았습니다. MIT의 얼밀러 교수 연구팀은 멀티태스킹이 생산성을 40%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심여일물의 과학적 근거입니다. 인간의 뇌는 동시 처리가 아니라 빠른 전환을 할 뿐이고 전환 비용이 크다는 것입니다. 스탠포드의 BJ 포그 교수는 작은 습관의 힘을 강조합니다. 1호지선과 같은 원리입니다. 2분 규칙, 즉 2분 안에 할 수 있는 작은 선한 행동부터 시작하라는 방법론입니다. 존 카바진의 MBSR 프로그램도 한사존 기성의 현대적 구현입니다. 부정적 생각 패턴을 차단하고 현재 순간에 주의를 두는 8주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우울증 재발률을 50% 감소시켰습니다. 구글의 서치 인사이드 유어 셀프 프로그램은 심정이유 신수의 기업 버전입니다. 내적 평온을 통해 외적 성과를 높이는 리더십 훈련입니다.
참여 직원들의 업무 만족도가 27% 향상되었습니다. 칼 뉴포트의 디버크도 전심여 일물의 현대적 해석입니다. 깊은 집중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지식 노동자의 경쟁력이라는 주장입니다. 디버크 실천자들이 일반 직장인보다 3배 빠른 성장을 보였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명상 8주 후 뇌의 회백질 밀도가 증가했습니다. 주의력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이 강화된 것입니다. 심정 자연량의 생리적 메커니즘이 입증된 셈입니다. 600년 전 조선 선비들의 마음 훈련법이 21세기 글로벌 기업들의 핵심 인재 개발 프로그램이 된 것입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아침 마음 점검 루틴입니다. 기상 후 5분간 오늘의 마음 상태를 점검합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떤 유혹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가를 자문합니다. 두 번째는 싱글 태스킹 타임 블록입니다. 하루 중 이 시간을 깊은 집중 시간으로 확보합니다. 그 시간에는 한 가지 일만 합니다. 휴대폰은 비행기 모드로 전환합니다. 알림을 모두 끕니다. 문을 닫고 방해받지 않는 환경을 만듭니다. 세 번째는 3분 마음 챙김 명상입니다. 점심 후와 퇴근 전 각 3분씩 실천합니다. 편안히 앉아 호흡에만 주의를 둡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판단하지 않고 관찰만 합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옵니다. 이것만으로도 오후 집중력이 회복됩니다. 네 번째는 부정 생각 차단 기술입니다. 부정적 생각이 들면 스톱하고 속으로 외칩니다. 그 생각을 긍정 문장으로 바꿉니다. 이건 안 될 거야. 어떻게 하면 될까? 나는 못해. 아직 배우는 중이야처럼 구체적으로 전환합니다. 다섯 번째는 저녁 마음 정리 일기입니다. 잠들기 전 5분간 오늘을 돌아봅니다. 마음이 가장 평온했던 순간, 주의가 흩어진 순간, 내일 더 집중할 영역을 각각 한 문장씩 기록합니다. 패턴을 발견하면 다음날 전략을 조정합니다. 실천 도구 패키지 아침 점검 타임 블록 3분 명상 생각 전환 저녁 정리. 오늘 우리가 명심보감을 통해 발견한 것은 주의력이 현대인의 가장 귀한 자산이라는 진리입니다. 마음 챙김은 내부 집중, 고요한 통찰, 사전 방어로 산만함을 차단했고, 주의력 설계는 싱글 태스킹, 긍정 주입, 마음 몸 정렬로 깊은 집중을 회복했습니다. 정보 과부하와 끊임없는 자극의 시대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존 전략이자 경쟁력의 원천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존심편 2부로 욕망, 분노, 시기를 다루는 구체적 기법을 탐구합니다. 내면의 부정적 감정들을 인식하고 전환하는 실용적 방법론을 제시하겠습니다. 특히 직장 내 관계 갈등과 경쟁 스트레스를 다루는 현실적 전략을 다루겠습니다. 명심보감 구화 존심편입니다. 2부는 마음 챙김과 주의 설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할 질문은 현대인의 가장 깊은 심리 갈등입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욕망,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분노, 타인을 향한 시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다음 50분 동안 3가지 확실한 보상을 가져가시게 됩니다. 첫째, 욕망의 근원을 이해하고 생산적 욕구로 전환하는 구체적 방법을 체득합니다. 둘째, 분노의 신호를 읽고 건설적으로 표현하는 감정 리터러시를 확보합니다.
셋째, 시기와 질투의 에너지를 자기 성장의 동력으로 바꾸는 심리 기술을 습득합니다. 명심보감 존심편의 두 번째 파트는 인간의 세 가지 부정적 감정을 다룹니다. 이들을 제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인정하고 이해하고 선하게 운용하라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평생 수련했던 감정 기술입니다. 현대 심리학이 발견한 것도 같은 원리입니다. 감정을 억압하면 병이 되고 무분별하게 분출하면 폭력이 되며 현명하게 다루면 에너지가 된다는 통찰입니다. 원문군 욕망의 이해와 변환 29조 인지유욕 유아지시연 사람의 욕망이 있는 것은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 욕망을 불에 비유한 표현입니다. 불이 초기에 진압하기 쉽지만 커지면 걷잡을 수 없는 것처럼 욕망도 초기 단계의 관리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현대 직장에서 이 원리는 매우 실용적입니다. 한 영업사원이 있었습니다. 첫 실적 보너스를 받고 욕망이 생겼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를 원했습니다. 작은 욕망이었을 때 명확히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하다 보니 3년 후 과도한 대출을 지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업무 성과도 떨어졌습니다. 초기에 욕망을 직시했다면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입니다. 욕망 다루기의 첫 번째 원칙은 초기 단계 인식입니다. 30조 욕수불가거 구가절야 욕망은 비록 없앨 수 없지만 추구하는 것은 절제할 수 있다. 이것은 앞서 정기편에서도 나온 구절입니다. 욕망 자체를 악으로 보지 않고 그 방식을 조절하라는 현실적 조언입니다. 한 중견기업 부장의 사례입니다. 새로운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욕구가 생겼습니다. 완전히 억압하지 않고 절제했습니다. 1년을 기다렸습니다. 가격이 내려간 후 구매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으면서도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했습니다. 욕구와 절제의 균형을 찾은 경우입니다. 욕망 다루기의 두 번째 원칙은 욕구 구분과 시기 조정입니다. 31조 염염 거래여 부운 욕심생 불복생 생각이 오고 가는 것이 떠도는 구름 같으니 욕심이 생겨도 다시 생기지 않는다. 이것은 불교 명상의 핵심 원리입니다. 생각과 욕구를 관찰하되 집착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부우는 일시적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한 변호사의 명상 실천입니다. 명상을 시작하기 전에는 욕망의 노예였습니다. 생각나면 즉시 행동했습니다. 충동 구매, 감정적 반응이 잦았습니다. 하루 10분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욕심이 생겨도 이것도 지나갈 구름이다라고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충동이 크게 줄었습니다. 생각 없는 선택이 사라지고 신중함이 생겼습니다. 욕망 다루기의 세 번째 원칙은 거리두기와 관찰입니다. 원문군 분노의 변환과 건설성 32조 노시심지적 사인실기적 분노는 마음의 도적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그 올바름을 잃게 한다. 분노를 적으로 규정하되 단순히 악의 감정이 아닌 마음의 균형을 깨트리는 요소로 정의합니다. 실기정은 판단 기준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한 리더의 실패담입니다. 팀원의 실수에 화가 났습니다. 즉시 공개적으로 질책했습니다. 한 팀원이 멘붕에 빠져 결국 퇴사했습니다. 노시심지적을 깨달았습니다. 분노는 순간적으로 내 판단을 빼앗았습니다. 그 후 화가 나면 2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침착했을 때 대화하거나 피드백을 주었습니다. 같은 실수에도 건설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노 다루기의 첫 번째 원칙은 분노 감지와 시간 확보입니다. 33조 이런 가흥방, 이런 가망국, 언짓이냐? 한마디는 나라를 일으킬 수 있고 한마디는 나라를 망칠 수 있으니 말을 신중히 하라. 이것은 분노 중에 나오는 말의 파괴력을 강조합니다. 분노하고 있을 때의 표현이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을 만든다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분노를 느껴도 표현하지 않으면 쌓이지 않나요? 라는 현실적 의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억압도 문제입니다. 명심보감이 제시하는 것은 시기와 방식의 변경입니다. 분노를 느낀 순간이 아닌 침착했을 때 표현하되 상대를 공격하지 않고 행동을 지적하라는 것입니다. 한 회사원의 실천입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시에 분노했습니다. 즉시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망국을 떠올렸습니다.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2시간 후 심호흡 후 상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 지시가 왜 문제인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상사도 귀를 기울였고 결국 지시가 수정되었습니다. 분노 다루기의 두 번째 원칙은 표현 시기와 방식 변경입니다. 34조 노미발 불가갑, 기발 불가지. 분노가 발하기 전에는 막을 수 없고 이미 발하면 멈출 수 없다. 이것은 분노의 생리학적 특성을 설명합니다. 한번 촉발되면 뇌의 변연계가 지배하게 되고 이성이 물러난다는 현대 신경과학의 발견과 같은 맥락입니다. 한 중학교 교사의 교실 관리법입니다. 학생들이 소란을 피웠습니다. 분노가 치밀기 시작했습니다. 노미발 불가갑을 알기에 즉시 수업을 멈추고 조용히 앉혔습니다. 지금 나는 화났어. 2분 동안 아무도 말하지 말자고 선언했습니다. 2분 후 진정했을 때 이런 행동이 왜 부적절한지 생각해보자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학생들도 성찰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았습니다. 분노 다루기의 세 번째 원칙은 발화 전 차단입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핵심은 두 개의 감정입니다. 욕망 다루기는 초기 단계 인식, 절제와 구분, 거리두기로 건설적 추구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노 다루기는 감지와 시간 확보, 표현 방식의 변경, 발화 전 차단으로 파괴적 에너지를 방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감정을 다룰 수 있으면 세 번째 감정인 시기도 자연스럽게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원문군 시기의 변환과 성장. 통합 조목 견인지진이질지 불여견인지진이사제. 남의 진보를 보고 질투하는 것보다 남의 진보를 보고 자신도 따라가려 하는 것이 낫다. 시기와 질의 대비입니다. 둘 다 비교에서 시작되지만 결과가 정반대입니다. 시기는 타인을 깎아내리고 재는 자신을 높여갑니다. 한 IT 기업의 두 엔지니어 사례입니다. 둘 다 신입으로 들어왔습니다. 6개월 후 한 명이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질투했습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운이 좋았겠지라고 말했습니다. 1년 후 질투하는 사람은 여전했고 성장한 사람은 더 높이 올라갔습니다. 반면 견인지진이 사제를 실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동료의 성장을 축하했습니다. 어떻게 성장했는지 물어봤습니다. 조언을 구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그 동료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시기 다루기의 첫 번째 원칙은 시기를 기준의 전환이라 보는 것입니다. 심화조목, 인지단아부계, 인지장아부질, 사람의 단점을 나는 드러내지 않고 사람의 장점을 나는 질투하지 않는다. 이것은 타인을 판단하는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제시합니다. 약점 찾기와 시기에서 벗어나 서로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전환입니다. 하지만 타인의 장점을 보고 아무 감정도 안 드나요? 질투는 자연스럽지 않나요? 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질투 감정이 드는 것은 정상입니다. 명심보감이 말하는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지입니다. 감정은 인정하되 행동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한 조직 심리학 연구팀의 발견입니다. 팀 성과가 높은 조직은 멤버들 사이에 선의의 경쟁과 상호 성장이 있었습니다. 반면 성과가 낮은 팀은 시기와 비난이 만연했습니다. 같은 능력도 환경에 따라 발휘되는 수준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기 다루기의 두 번째 원칙은 감정 인정과 행동 선택의 분리입니다. 응용 조목, 수기이안인 수기이안 백성. 자신을 닦아서 남을 편안하게 하고 자신을 닦아서 백성을 편안하게 한다. 이것은 대학에서 나온 수신제가의 궁극 목표입니다. 욕망, 분노, 시기라는 부정적 감정을 다룸으로써 결국 타인에게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강조합니다. 한 리더의 변화 사례입니다. 처음에는 욕망만 추구했고 방해받으면 분노했고 뛰어난 사람을 질투했습니다. 조직 분위기가 독해졌습니다. 3년간 자기 내면 작업을 했습니다. 욕망을 명확히 하고 분노를 다루고 시기를 성장 동력으로 바꿨습니다. 그 리더 아래 팀원들이 모두 성장했습니다. 조직 이직률이 30% 감소했습니다. 개인의 내적 변화가 조직 문화를 바꾼 것입니다. 시기 다루기의 세 번째 원칙은 개인 성장이 공동 번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명심보감의 욕망, 분노, 시기 다루기는 현대 심리학과 신경과학의 최신 발견들과 놀라운 일치를 보입니다. 하버드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이 제시한 감정지능의 4가지 요소가 욕망, 분노, 시기 다루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인식, 관계관리입니다. 신경과학자 조셉 르두의 감정의 뇌 연구도 분노의 생리학적 구조를 설명합니다. 아드레날린이 급증하면 전전두엽이 비활성화되어 이성적 판단이 어려워진다는 발견입니다. 노시심 지적의 과학적 근거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서튼의 좋은 보스, 나쁜 보스 연구에서 좋은 리더는 자신의 감정을 적절히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팀원들의 생산성이 평균 32% 높았습니다. 불교의 욕탐과 현대 행동경제학의 쌍곡할인이 같은 원리입니다. 지금의 욕망을 과대평가하고 미래의 손실을 과소평가한다는 통찰입니다. 코넬 대학교의 보상효과 연구도 견인지진 이사제와 일치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축하하는 사람들이 자신도 더 성공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반대로 타인의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성공도 덜 느꼈습니다. 구글의 심리적 안정감 연구에서 팀 성과가 높은 곳은 시기가 적고 상호 신뢰가 높은 조직이었습니다. 심리적 안정감이 창의성을 38% 향상시켰습니다. 명상과 마음 챙김의 뇌과학 연구도 욕망과 분노를 다루는 훈련이 뇌의 편도체 감정 중추를 축소시킨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같은 자극에도 덜 반응하게 되는 신경 적응입니다.
600년 전 명심보감의 감정 다루기가 21세기 조직 심리학과 신경과학의 핵심 원리로 입증된 것입니다. 오늘의 실천 방법.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욕망 추적 기록입니다. 하루 동안 생겨나는 욕망들을 기록합니다.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을 각각 정리합니다. 패턴을 찾아봅니다. 필요에 기반한 욕망과 회피에 기반한 욕망을 구분합니다. 두 번째는 분노 신호 체크 시스템입니다. 분노가 올라오는 신체 신호를 인식합니다. 가슴이 철렁하고 손이 떨리고 목소리가 커진다 등의 신호를 알아차립니다. 신호가 오면 즉시 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자리를 떠나거나 호흡을 변경합니다. 5분 이상 침착함을 되찾은 후 다시 상황에 돌아갑니다. 세 번째는 시기 전환 연습입니다. 타인의 성공을 볼 때마다 축하합니다라고 말하기를 의도적으로 연습합니다. 동료가 승진하면 이전에는 질투했을 순간에 축하 메시지를 보냅니다. 친구가 좋은 성과를 낼 때 그 비결을 물어봅니다. 이것을 반복하면 시기의 감정이 축하와 배움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됩니다. 네 번째는 분노 표현 문장 준비입니다. 분노할 상황이 예상될 때 미리 문장을 준비합니다. 나는 이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다?처럼 객관적 톤의 표현을 미리 짜봅니다. 실제 상황에서 감정적 표현 대신 준비된 문장을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는 주간 감정 성찰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에 이번 주의 욕망, 분노, 시기를 돌아봅니다. 욕망을 잘 관리한 순간, 분노를 건설적으로 다룬 순간, 타인을 축하한 순간을 각각 기록합니다. 성장한 부분을 인정하고 다음 주 개선 영역을 설정합니다. 실천 도구 패키지, 욕망 추적, 분노 신호, 시기 전환, 표현 문장, 감정 성찰. 오늘 우리가 명심보감을 통해 발견한 것은 부정적 감정도 관리하면 에너지가 된다는 진리입니다. 욕망 다루기는 초기 인식과 시기 조정으로 건설적 축으로 전환했고, 분노 다루기는 신호 감지와 시간 확보로 파괴적 폭발을 방어했으며, 시기 다루기는 관점의 전환으로 상호 성장의 동력으로 바꿨습니다. 세 가지 감정을 다루는 것이 개인의 내적 평온을 넘어 조직과 관계의 건강으로 이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존심편 마지막 파트로 비상시 마음 운용과 회복 탄력성을 다룹니다. 위기 상황에서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실패 후 어떻게 다시 일어날 것인지를 탐구하겠습니다. 시련을 성장의 기회로 만드는 한 단계 높은 심리 기술을 배워보겠습니다. 명심보감 구화 존심편입니다. 3부는 마음 챙김과 주의 설계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질문은 모든 인간이 겪어야 하는 궁극의 시험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실패 후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인가? 다음 50분 동안 3가지 확실한 보상을 가져가시게 됩니다. 첫째,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의 중심축을 세웁니다. 둘째, 실패와 좌절을 성장의 계기로 전환하는 회복 탄력성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셋째, 극한 스트레스 속에서도 이성과 품격을 유지하는 비상 프로토콜을 확보합니다. 명심보감 존심편의 마지막 파트는 평상시가 아닌 비상시의 마음 운용법입니다. 앞선 두 편이 일상의 마음 관리였다면 이번은 극한 상황의 생존 기술입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이 전쟁, 역병, 가족 상실 같은 큰 시련 속에서도 지켰던 정신의 근간입니다. 현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작스러운 해고, 사업 실패, 건강 위기, 관계 파탄 같은 순간에 마음을 지킬 수 있다면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원문군 위기 속 마음의 중심 57조 태산 붕어 전이색 불변 미록 흥어 좌이목 불순 태산이 앞에서 무너져도 안색이 변하지 않고 사슴떼가 왼쪽에서 달려와도 눈을 깜빡이지 않는다. 이것은 대담함의 극치를 표현한 구절입니다. 색불변은 외적 평정을, 목불수는 내적 집중을 의미합니다. 위기 앞에서도 판단력을 잃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대 경영 위기 사례가 이를 보여줍니다. 한 중견 기업 CEO가 있었습니다. 주력 거래처가 하루아침에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회사 매출의 70%가 사라졌습니다. 직원들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태산 붕어 전 이색 불변을 실천했습니다. 임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침착한 목소리로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3개월 생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의 침착함이 조직 전체를 안정시켰습니다. 6개월 후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하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비상시 마음의 첫 번째 원리는 외적 평정 유지입니다. 58조 처위불구, 처안이불교 위태로움에 처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편안함에 처해도 교만하지 않는다. 불구는 두려움의 통제를, 불교는 안일함의 경계를 의미합니다. 상황의 높낮이에 흔들리지 않는 일관된 마음가짐입니다. 한 암 환자의 경험이 이를 증명합니다. 3기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통계상 5년 생존율이 30%였습니다. 처음에는 공포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처위불구를 되새겼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죽음이 아니라 잘 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마음을 잡았습니다. 치료에 집중했습니다. 매일을 의미 있게 살았습니다. 5년 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암 환우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위기와 회복 모두에서 중심을 지킨 경우입니다. 비상시 마음의 두 번째 원리는 상황 변화에 대한 초연함입니다. 59조 질풍지경초 판탕식 충신 거센 바람이 불어야 강한 풀을 알고 혼란한 세상이 되어야 충신을 안다. 질풍과 판탕은 위기 상황을 의미합니다. 경초와 충신은 진정한 품격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위기가 오히려 본질을 드러낸다는 통찰입니다. 한 스타트업의 위기 극복 스토리입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90% 급감했습니다. 창업 멤버 5명 중 3명이 떠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대표는 질풍지경초를 믿었습니다. 지금이 우리의 진짜 실력을 보여줄 때라고 말했습니다. 남은 2명과 함께 사업 모델을 전환했습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피벗했습니다. 1년 후 이전보다 3배 성장했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를 열어준 경우입니다. 비상시 마음의 세 번째 원리는 위기를 본질 확인의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군 실패 후 회복의 기술 60조 실패 자성공지모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것은 현대에도 널리 쓰이는 격언입니다. 실패를 끝이 아닌 과정으로 보는 관점의 전환입니다.
어머니는 생선과 양육을 의미합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창업자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스타트업이 2년 만에 망했습니다. 두 번째도 18개월 만에 실패했습니다. 투자금 50억을 날렸습니다. 주변에서는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패 자성 공지모를 믿었습니다. 두 번의 실패에서 배운 점을 정리했습니다. 시장 타이밍의 중요성, 팀 구성의 핵심, 자금 운용의 원칙을 체득했습니다. 세 번째 도전에서 유니콘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실패가 성공의 교과서가 된 경우입니다. 회복 탄력성의 첫 번째 기술은 실패의 재정의입니다. 61조 인생 불여의사 10상8구 인생에서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열의 8아홉이다. 이것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현실주의입니다. 10상8구는 대부분을 의미합니다. 완벽을 기대하지 말고 불완전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라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럼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건가요? 체념하라는 거 아닌가요? 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명심보감이 말하는 것은 기대 조정입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되리라는 환상을 버리고 될 것과 안 될 것을 구분하는 지혜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한 프로 운동선수의 멘탈 관리법입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목표로 10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인생 불여의사 10상8구를 되새겼습니다. 이것도 8아홉 중 하나구나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자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4년을 준비했습니다. 다음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완벽주의를 버리고 현실주의를 택한 결과입니다. 회복 탄력성의 두 번째 기술은 기대의 현실화입니다. 원문군 극한 상황의 마음 프로토콜 통합 조목 치지사지 이후생 죽을 자리에 놓인 후에야 살아난다. 이것은 손자병법에서 나온 구절로 배수진의 심리를 설명합니다. 퇴로가 없을 때 오히려 최선의 힘이 나온다는 역설입니다. 한 부도 위기 기업의 구조 조정 사례입니다. 은행에서 최후 통첩을 받았습니다. 3개월 안에 정상화하지 못하면 파산입니다. 대표는 전 직원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을 자리에 섰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기회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모든 불필요한 비용을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핵심 사업에만 집중했습니다. 전 직원이 자발적으로 주말에도 출근했습니다. 2개월 만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6개월 후 정상 궤도에 올랐습니다. 극한 상황이 오히려 조직을 하나로 뭉치게 만들었습니다. 심화 조목 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 이것은 주역에서 나온 변화의 3단계입니다. 궁은 막다른 상황을, 변은 전환을, 통은 새로운 길을, 구는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변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어떻게 변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변화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명심보감이 제시하는 것은 본질로의 회귀입니다. 잃어버린 초심, 핵심 가치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한 전통 제조업체의 위기 극복입니다. 중국산 저가 제품에 밀려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궁즉변을 실천했습니다. 가격 경쟁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창업대의 장인 정신으로 돌아갔습니다.
품질을 극대화했습니다. 소량 맞춤 생산으로 전환했습니다. 3년 후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변화가 통로를 열고 새로운 지속 가능성을 만들었습니다. 응용 조목 천마만격 환견경 이미동 서남북풍 1000번 갈리고 10,000번 맞아도 여전히 굳세고 강하니 너희가 동서남북 어느 바람이든 마음대로 불어라. 이것은 청나라 정판교의 시구입니다. 대나무의 굴곡진 성장과 강인함을 노래했습니다. 존심편의 최종 경지를 상징합니다. 한 사회적 기업 대표의 15년 여정입니다. 장애인 고용 기업을 창업했습니다. 첫 5년은 매년 적자였습니다. 투자자들이 모두 떠났습니다. 정부 지원도 끊겼습니다. 가족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천마만격 환견경을 믿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버텼습니다. 10년째 되던 해 사회적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15년 후 업계 선도 기업이 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장애인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모든 역경을 이겨낸 결과입니다. 명심보감의 비상시 마음 운용과 회복 탄력성 사상은 현대 긍정심리학과 위기관리학의 핵심 발견들과 놀라운 일치를 보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마틴 셀리그만이 제시한 학습된 낙관주의가 페블레 성불교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실패를 일시적이고 구체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회복이 빨랐습니다. 반대로 영구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로잘린드 토레스는 위기 상황에서 성공하는 리더의 특징을 연구했습니다. 태산 붕어 전이색 불변의 현대판입니다. 그들은 위기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팀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팀 성과가 일반 리더보다 42% 높았습니다. 스탠포드 심리학자 캐롤 드웩의 성장 마인드셋 연구도 실패 자성 공지모와 일치합니다. 실패를 학습 기회로 보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더 높은 성취를 보였습니다. 아이들 대상 실험에서 성장 마인드셋 그룹이 2년 후 학업 성취도가 30% 높았습니다. 미 해군 특수부대 SEAL의 정신훈련도 치지사지 이후생의 원리를 활용합니다. 극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한계를 넘어서는 훈련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임무 성공률이 일반 부대보다 3배 높았습니다. 일본 경영학자들이 연구한 도요타의 카이젠도 궁즉변 변즉통의 구조입니다. 문제를 기회로 보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문화가 세계 최고 품질을 만들었습니다. 신경과학 연구에서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적절한 수준일 때 오히려 집중력과 문제 해결력이 향상된다는 발견이 있습니다. 질풍지경초의 생리학적 근거입니다. 미국 심리학회의 회복 탄력성 연구에 따르면 회복력이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실패를 개인화하지 않고 상황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생 불여의사 10상8구의 현대적 검증입니다. 600년 전 명심보감의 위기관리 지혜가 21세기 글로벌 기업과 군대, 연구기관의 핵심 훈련 프로그램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천 방법입니다. 첫 번째 체크리스트는 위기 시뮬레이션 연습입니다. 매월 한 번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합니다. 만약 내일 회사에서 해고된다면, 만약 사업이 망한다면, 만약 중병 진단을 받는다면 등을 구체적으로 그려봅니다.
각 상황에서 취할 첫 번째 행동을 정리합니다. 미리 준비하면 실제 상황에서 패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실패일지 작성입니다. 실패가 생길 때마다 기록합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나, 무엇을 배웠나,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3단계로 정리합니다. 실패를 데이터화하면 감정적 타격을 줄이고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상 연락망 구축입니다. 위기 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5명을 정해둡니다. 재정 위기, 건강 위기, 심리 위기 등 영역별로 분류합니다. 평상시에도 관계를 유지합니다. 실제 위기가 왔을 때 주저없이 연락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둡니다. 네 번째는 회복력 문장 만들기입니다. 자신만의 회복 주문을 준비합니다. 이것도 지나간다. 나는 이전에도 이겨냈다. 실패는 과정일 뿐이다 같은 문장을 만듭니다. 위기가 왔을 때 반복해서 되뇌입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성을 되찾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는 월간 회복력 점검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말에 이번 달의 위기와 회복을 돌아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어떻게 대응했나, 무엇이 도움이 되었나, 다음에는 무엇을 개선할 것인가를 정리합니다. 패턴을 발견하면 자신만의 회복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보감을 통해 완성한 것은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최종 방어선입니다. 비상시 마음 운용은 평정 유지, 상황 초연, 본질 확인으로 위기 속 중심을 지켰고, 회복 탄력성은 실패 재정의 기대 현실화, 일관 평가로 좌절 후 재기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제 존심편 3부작을 통해 우리는 일상의 마음 챙김부터 부정적 감정 관리, 그리고 극한 상황의 회복력까지 완전한 마음 운용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새로운 주제로 넘어갑니다. 명심보감의 다른 핵심 편들을 통해 관계, 소통, 배움의 지혜를 탐구하겠습니다. 600년 전 조선의 마음 기술이 현대인의 완전한 자기 경영 시스템으로 완성되는 여정을 계속하겠습니다.